네, 저는 이제 방송하고 취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하고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만날 일이 많아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환경에 관한 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사로 계시고요.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함께 엄마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겠죠? 아이들 둘이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고1, 중3 됩니다. 한참 힘드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하신 지는 지금 22년 차에. 국어 선생님이시죠? 네. 과학 수학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국어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렇죠. 과학 수학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니까 그럼요. 당연해요. 그리고 네. 부모님들도 그쪽으로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어적 정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영재니까. 아, 사실 수업을 해보면 네.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까지 잘해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과학과 수학 그쪽에만 너무 집중을 잘해서 네네. 또 조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열어주고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 국어교사라서 국어교과에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어려운. 네. 저희 아이도 이제 과학을 공부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를 쓰거나 말랑말랑한 글을 쓰라고 하면 굉장히 무슨 공식 같은 글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르쳐 보시니까요. 그런 작품을 많이 대하는 것이 글이나 이런 쪽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많을수록. 네. 네. 인데 어떻게도 중요하죠. 제일 핵심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자기 글로 쓰는 거. 네. 근데 자기화 시키는 것을 저희 교육에서는 많이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너무 싫어요. 국어라고 하면 외워야 되잖아요. 첫 수업 시간에 먼저 거부감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교사를 하시고 또 이제 영재과학고에 계시니까 영재가 원래 타고나는 것 같으세요? 만들어지는 것 같으세요? 천재는 타고나도 영재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엄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엄청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논문도 있고 뭐 한데 제가 근무하면서 체득하는 거는 현장에서? 제가 본 오늘날의 영재 아이들은 좀 만들어진 것 같다. 근데 네. 그게 긍정적인 의미는 또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을 잠재력을 잘 봐줬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봐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영재는 만들어도 지는데 문제는 씨앗인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진 것을 저게 저 씨앗이야라고 오히려 봐주는 거. 네. 근데 그 씨앗을 잘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영재 교육하는 방법 중에 씨앗을 잘못 키웠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영재라고 주목받다가 좌절한 케이스나 이런 경우도 저희 생길 수 보잖아요. 있죠. 강한 믿음야의 부모 교육으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입학하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있죠. 사례도 있어요. 저는 네. 100% 공감하는 게 중학교에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게 될 때 적극적인 부모님의 지원, 흔히 이제 조건이 되는 경우에 아이 문턱을 네. 넘을 수 있지만 환경이 되지 못해서 영재성은 있으나 못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하죠. 네, 아이들은 사실 어느 분야에서 다 영재 아닌가요? 저희가 그걸 교육하는 입장이니까 더더욱 뭐 사실 50대 50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본다면 원체 논쟁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럼 그 50이라도 발견해서 환경적인 면이 되면 네. 모든 아이는 다 영재죠. 요즘 의대가 워낙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냥 한국의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의대가는 매우 씁쓸한데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재수를 결심을 했어요. 가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 대학을 서울대 입학을 하고도 집에서 이제 의대를 가야 되지 않나? 이 한국에서 청년이 됐을 때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연구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모와도 상담하고 선생님하고도 하고 다 하는데 모두가 결론 내리는 게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의대가. 되는 거. 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어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결심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 이게 몇 년 지나서도 정말 의대가 답일까요? 제 인생에 제가 의대가 답일까요? 라고 의문을 이렇게 가진 친구가 그래도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주니까 이 친구는 그래도 자기 답을 찾겠다. 제가 의대가 답이야. 답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죠. 반가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대로 다 가는 이런 분위기를
선생님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예. 저 아이의 영재성과 우리가 발견했는 무엇이 있는데 그 의대도 중요하죠. 모든 아이들이 의대로 가지는 그 현상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많이 안타까운데 네. 선택하는 아이들이나 그 부모에게 비난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만 포커싱을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고 이야기해보기도 전에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른들의 의사에 준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맞아요. 정말 머리 좋은 그 친구들이 각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을 때 이 세상의 발전을 더할 것이다. 일단은 모든 건강함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힘은 들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들의 그 재능대로 좋아하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해볼 수 있고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만져볼 수 없는 어떤 비자재들은 사실은 대학 가서도 보기 힘든 그런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그 경험이 엄청 크죠.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한숨 쉴까요? 잘 되어 있는데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워킹맘이셨잖아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의 경쟁을 늘 지켜보시지 않으신가요? 네. 한국에서 소신 있게 나는 이렇게 키울 거야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이건 제 개인 기질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영역이든 소신 있게는 사실 힘든 말이잖아요. 옆집 엄마, 근데 옆집 엄마. 네. 교육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잠깐 떠나 있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때마다 너무 흔들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솔직하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영재학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다른 선생님 자제분 이야기나 네. 뭐 이런 걸 저 주변에서 들을 때도 모두가 다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되게 코스인 것처럼 그리고 왜 아직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요. 다 선행 이야기하고 이럴 때 저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계속 고민은 했지만 저희 답은 그래요.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봐주고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뭔가 그 낮은 눈빛이 있어요. 흐린 눈빛. 근데 그 아이들도 그 안에 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른 교과에서는 발견이 되는 것도 있고 끌어주면 되는데 주로 사실 우리가 하는 국영수에 대한 비중 높은 교과의 성적이 낮으면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자꾸 얘기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발견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모든 인연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만나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자신이라고 봐요.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그걸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자기 자신을 키우는 힘은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난 소신 있게 아이를 키울 거야. 이건 정말 힘들다. 100번 공감해요. 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결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책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데 또 안타깝게도 책 읽을 시간이 애들이 참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런 걸 질문하신 영재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아, 아이도 그래요? 있고 했는데 네. 열심히 잘 읽는 아이도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책까지 너무 좋아하는 근데 좋아하지만 시간상 못 읽는 아이도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과제형 독서가 아니라 네. 자기가 즐겨하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저는 하다못해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바쁘니까 사회에 일어났던 기사문 하나도 못 읽는 경우도 심지어 뭐 어제 맞아. 오늘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났는데도 몰라. 수학을 푸느라 과학을 푸느라 딱 그 장면만 딱 편집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있긴 한데 저거를 이야기를 던져주고 물어봐주고 결국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쓰여져야 되는 건데 공부만 하다 나가진 않을까 하는 저희의 높아심인지 부모님들께서 이제 밥을 같이 먹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사를 읽어봤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음표를 자꾸 던져주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가 잠깐이라도 생각할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서로 말하고 공감하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설득할 수도 있고 네. 나는 이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지? 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호용적인 게 되면 그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독서가 된다고 봐요. 수고하기도 필요한 패러다임 아닌가요? 네. 결국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응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독서는 시간 나면 하는 거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국어 선생님이시고 글쓰기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수학을 많이 한 아이들의 경우 독서 편향 경향이 좀 심해요. 뭐 인문학서를 안 읽는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당연하죠. 편향됐는데 우리 영양소처럼 골고루면 정답인데 네. 사실 편향돼도 편향되는 것만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네, 그거죠. 네.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음식 섭취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편향되더라도 자기가 읽는 행동을 하는 거, 네. 그 습관을 가진 아이는 차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다른 걸 먹어보게, 네. 가볍게 시작해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아이가 시금치를 안 먹어서 정말 다져서 어디 속에 숨겨서 넣어주고 시금치 영양소를 준 거잖아요. 맞아요. 독서도 뭔가 그런 접점의 기회가 닿으면 그 아이는 편향되었던 아이들도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업했던 것 중에 과거 아이들하고 네. 시 창작을 했어요. 시 수업을 하고. 네, 네. 다른 학교에서도 하지만 과거 아이들하고 정말 시 창작까지 될까? 저도 의문을 가지고 힘들게 했지만 아이들이 마지막에 정말 좋았던 수업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단서예요. 힘들었는데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다라는 거. 이 좋았다의 배경은 본인들의 힘으로 그 높은 허들, 힘들었다를 넘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했는 말이 좋아서 내가 시집을 다른 걸 골라서 읽어보고 싶다. 시간이 되면 시도 한 번 더 써보고 싶다. 여기까지 간 건 자기들의 편향성을 이렇게 좀 벗어나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언어를 가졌으니까 그때 좀 많이 뿌듯했어요. 용어가 삼각형이고 뭐 직사각형이면 어때요? 피타고라스가 봄날에 걸었어. 뭐 이런 것도 어떠겠어요? 그게 시고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것. 영재학교 근무하시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은 다 영재다. 각자의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교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다. 부모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시면 아이들의 영재성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다. 그 안에 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정서도 좀 필요하겠다. 정리가 됐죠? 네. 너무 정리 잘해주시네요. 감사해요. 네. 뭐 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네, 아이들도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사 입장에서도 한 아이를 좀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나. 천천히 관찰하고 그 아이가 진짜 뭘 좋아하고 하는지. 어떤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음에도 미리 주눅 들어서 자기를 숨기거든요. 나 이거 못해요. 저는 이거 원래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이래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들 이렇게 채점을 하는 이런 시험에 의해서만 아이들 엄마라도 우리가 집에서라도 눈 맞추고 아이의 언어를 더 끌어내주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어릴 때도 가능하겠죠? 어릴 때일수록 좋겠죠. 네, 아주 어릴 때일수록 한 아이를 바라보란 말씀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 들으면 또 하루는 하잖아요? 파이팅! 네. 네, 오늘 과학 영재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신 김묘연 선생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시고요. 교육에 관한 얘기, 솔직하게 몇 마디 좀 해봤습니다. 모두 생각은 다르겠지만,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